이번에는 어주기관법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이거 이상하게 눈으로만 글자만 봐서 잘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귀로 들으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는 또 그런 독자도 계셔가지고 좀 각자 감각기관, 육근이 발달 정도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자료는 직업을 전환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고등학교 교사. 교사라는 직장은 뭐 특별히 문제만 없으면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오죽계관법에서는 오죽계만 위주로 풀이를 했는데 여기에 마침 사주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주를 보면 신월계수가 좀 특이하죠. 사주 구조가 정인, 연, 월지에 신금 있고 월간에 경금 있고 연간에 무토는 아마도 토로서 작용하기보다는 토생금으로서 이 금들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는 걸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엄청난 기운이 갈 곳은 오직 일간밖에 없죠. 일간은 매우 강한 구조다. 인성이 매우 강하고 왕하고 또 생까지 받고 있으니 강하기까지 하다. 인성이 무척 강왕한 상태에서 계수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식상이 될 것입니다. 식상이 어딘가에 보였더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목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목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미중에 을목이 있는 것은 이미 목이라고 할 수 없죠. 충미충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시간에 있는 기토, 편관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편관이 용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편관, 이것도 편관, 다 편관인데 왜 이것만 용신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싶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용신입니다. 다 용신인데 여기다가 표를 하는 것은 의미를 두는 것은 용신이 무슨 뜻입니까? 용신이란 결국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작용, 쓸 용자 아닙니까? 일지에 있는 미토 어떻게 쓰지? 축토 어떻게 쓰지? 미토도 마찬가지고 기토가 없다면 그냥 써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데 나와 있는 기토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용신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토가 조금 손상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간목이 들어와서 합을 하거나 을목이 들어와서 공격을 해버리면 상당히 좀 부담이 클 것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용신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운을 대입하는가. 물론 이 무토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금을 생해주는 용도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편관격이군요. 자, 편관격에 희신은 화가 될 텐데 재성이죠. 재성은 미중에 들어있고 손상받았습니다. 희신이 약하네요. 이런 경우에 사업을 논할 구조는 아니죠. 편관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1시간 땡겨놨으면 직장이라도 조금 다를 것 같죠. 분위기가. 1시간 땡기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기미 앞에는 무호가 있나요? 무호 기미니까. 무엇이라면 어때요? 관이 생을 쫙 받아가지고 헌출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직장의 지위가 막 올라가겠죠. 관을 용신한다고 해서 다 고위 공직자가 되는 건 아니죠. 관이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1급에서 9급까지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의 상태를 봐서 이 정도 같으면 5급 되겠습니다. 4급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해야 되는구나. 선생 노릇이 뭐가 힘드냐. 우리야 뭐 모르니까 그냥 애들만 가르치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군요. 애들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처리할 게 많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관이 직장이 되었을 때는 힘든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재능이 없네요. 목이 없다는 얘기죠. 재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직장에만 종사를 하는 것이 상책이다. 힘은 넘치지만 인성이 많은데 관사를 썼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선생 노릇을 그만하고 장학사 시험을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왜 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학교도 잃고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자문을 좀 받아보려고 의논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신중한가요? 아니면 경거망동한가요? 경거망동은 뭡니까? 식상, 재, 조금 바쁘죠. 근데 여기는 편관만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신중하죠. 묻는 의미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말만 듣고 싶은 건지 이래 사주를 통해서 대략 훑어볼 수 있겠습니다. 세우는 일단 제껴놓고 점괘를 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즉, 더 지위를 기대할 수 있느냐? 어렵다. 무엇이었더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나 기미시기 때문에 장학사라면 교육기관에서 꽤 높은 지위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주로는 약하지 않느냐? 즉, 5주를 안 봐도 이 4주만 가지고도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시간에 얻은 점괘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정해년, 기월, 신해일, 병신시, 경인, 분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신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간을. 자, 이 사람이 이건 취직이라기보다는 아마 승진 개념을 봐도 될 것 같고 직업 전환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역량이 되느냐, 월지에 비견이 있습니다. 역량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역량을 하긴 좀 어렵겠네요. 삼각관계를 딱 놓고 보면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으니 50%다. 50%의 역량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도와줍니다. 60%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0점의 역량은 그저 그렇다. 역량이 출중하다고는 못하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관 아닙니까? 속에 죄까지 있습니다. 현재의 마음이죠. 현재의 마음, 남한테 잘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 또 결실적으로 뭔가 좀 욕심이 생겼어요. 간목은 정제 아닙니까? 간목이 정제일 때 그 욕심을 서두르게 된다. 갑의 본질이 뭡니까?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급하다. 그래서 이거 시험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점괘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 직장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남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병신합. 병신합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역에 대한 마음이 기울죠. 앞에 직장입니다. 정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직장, 연월에 관사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관이구나, 불만이 많구나, 마음에 안 드는구나. 목에 생을 받아야 되는데 생도 못 받고 있네요. 직장이 불만스러운 데다가 새로운 게 보였어. 그래서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과연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그 관이 선택이 되었을 때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봐야죠. 사주에서 공부한 강약 억부의 그 이치는 오주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병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신이 앉아 있네. 생을 받을 길은 없군요. 옆에서도 생을 해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신금이 있어서 힘을 받으니 좋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적용신, 여기서 말하는 목적용신은 바로 이 글자가 되겠죠. 관, 지위 향상을 말하니까 목적용신이 이렇게 생겼다면, 약하다면 그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도 됩니다. 병신, 전혀 0%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자네 것이 아닐세, 이런 얘기가 돼 있죠. 40대 중반인데 나이로 보니까 이 정도 나이에서 함부로 전환을 시도했다가 잘못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리는 재물은 해중의 간목, 뭐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군요. 이 편관에 종사함으로써 여기 주어지는 재물,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항상 부족하겠습니다. 넉넉한 구조는 아니죠. 그러면은 팔자를 볼까요? 팔자에 제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복이 어디 있습니까? 깨졌죠. 팔자의 제복이나 점괘의 재물 인연이 흡사하네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사주 꼭 봐야 돼. 오죽게 다 나와 있지 않아? 이런 느낌입니다. 오주는 지금의 조짐이요, 사주는 45년 전의 조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의 조짐이 더 묘미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분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겁재네요.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인목은 재물 아닙니까? 정재. 이것 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재는 겁재의 재물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적긴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를 찾으러 갔다가는 이 재물은 어떻게 되는 구조입니까? 신금에게 얻어맞아 가지고 멀리 달아나는 구조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어설프게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장학사 시험을 보다가 뜻도 이루지 못하고 직장마저 놓쳐버리는 이런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주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 내 말을 들으면 방지할 수 있다.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듣건 안 듣건 그건 그대 몫이다. 처음에는 사주공 받아보면, 조언하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리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간곡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고 싶으면 할 것이고 내 말 듣고 싶다면 들을 것인데, 나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듣게 말해주면 그걸로 됐지, 자꾸 강조해서 애걸할 필요 없다. 자기 인생하게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망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망해야 그 돈이 다른 데 흘러갈 거 아닙니까? 좀 어찌 보면 좀 냉정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세상을 경영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치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는 것을 길 가다가 발견하고 뱀을 두들겨 패면 개구리는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뱀은 굶습니다. 세상 이치는 그렇죠. 일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어쨌든 그대는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대로 마음에 안 들지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다행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낭월이 해주는 말을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마음을 다독거렸습니다. 사주에 편관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믿는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되바라졌다, 뭐 시금방지다, 뭐 이런 얘기는 이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것 같네요. 성실합니다. 건실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 상담이 되었던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되시겠습니까? 이 정도 설명드립니다.